뉴욕 한인회와 함께. 네,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뉴욕 한인회의 소식과 한인사회 이슈를 진솔하게 나누는 방송 시간입니다. 자, 우리 특별기획 뉴욕 한인회관의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우리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항상 갖고 있죠. 자, 오늘 이 자리에도 뉴욕 한인회관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조성환 수석부회장, 강원주 차석부회장, 최용경 법률부회장, 이재철 정책부회장 오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이슈는 아무래도 공판 소송 문제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20일 날 오랜 기간 끌어왔던 김민선 씨와의 우리 소송 공판이 있었죠. 이번 공판으로 판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앨리스트 60일 안에는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 공판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 공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변호사이시니까 우리 최웅경 법률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공판이 있기까지 이 강단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호사가 아니까 어려운 단어 말고요. 네. 좀 쉬운 단어로 일단 히어링이라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히어링이라는 거는 공청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그 의견, 자기의 에비던스를 미리 이제 서류는 제출해 놓은 거를 한마디로 oral argument, 말로써 argu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히어링,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인덱스 넘버 100386 100386 2015년 거는요, 판사가 디시전을 내리는데 60일 동안 자기들이 심사숙고할 그 권리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일주일 뭐 판사가 할 일이 뭐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은 다 리서치를 본인 나름의 판례를 조사해서 일주일에서 한 30일 정도의 그 글로 옵니다. 네. 서신으로 디시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거는 그 각각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그게 11시 한 15분부터 시작했는데 1시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은 안 되지만 45분씩을 그 오럴 아기먼트 하는 시간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히어링은 원고가 시작을 합니다. 원고의 변호사가 네.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쪽에는 원하는 거, 그걸 릴리프라 그럽니다. 뭐를 원하는 거 하니 그 disqualify 된 거, 탈락시킨 게 불법이다, improper하다. 그리고 김민선 씨의 election, 자기들이 한 그 선거가 proper, 그것이 법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결정해 주지 못하면은 그냥 그 우리 한인의 non-profit organization, 우리 자체가 우리끼리 이거를 decide 하게 해달라. 이것이 원고의 변호사의 청원, relief였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쪽에서 이제 그 연대 순으로 쭉 일어난 일을 나열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첫째, 그 1월 26일 이사회를 한 것이 의결 정족수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장님 쪽의 변호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추려 보면은 그쪽에는 이슈가 듀 프로세스가 안 됐다. 그 듀 프로세스라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뻔히 범죄를 저지른 건 알잖아요. 네. 그럼 판사가 너는 길티다. 그렇게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미국의 법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듀 프로세스라 그래서 과정을 밟아야 돼요. 처음에는 arraignment, 네.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보석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나가서 재판날을 받고 그다음에 트라이얼하고 하는 그 듀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서 정당하게 정식으로 법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거를 듀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 안 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 우리는 분명히 그 1월 26일 한 이사회는
코럼 정조수를 마쳤어요. 30명이 참가해서 다 손을 들어서 선거식으로 하고 단 한 명이 기권을 하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되었던 거는 그 당시에 회칙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민경원 네. 그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과거에 한창현 시대에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고소를 하니까 회장끼리 고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인들이 하도 재판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끝나면은 누가 회장이 되건 앞으로 재판소에 가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웨이버 그거를 빼달라. 단지 귀찮다 이거죠.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뭐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안 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의 법은 그거 무시하고 재판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선 씨가 재판을 2번을 갔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록을 하고 그 2주일 동안 본인이 공약을 발표하는 그때만 해야 되는데 김민선 씨는 12월부터 이거를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러면은 사전 선거죠. 사전 선거 운동이죠. 그러니까 사전 선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강원주 회장님? 원래는 선거가 우리가 하게 되면은 기간은 선거를 그 후보를 얘기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네, 그 날짜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네. 선거 운동을 시작하게 돼 선거 있었습니다. 운동, 네, 캠페인을. 네. 네, 그런데 김민선 씨 측에서 주장하는 민승기 회장 측에서도 불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했는데 왜 그쪽은 경고 처리를 하고 나만 박탈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승기 회장 측에서는 사전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거기 있었고 네. 여러 민 회장님을 돕기 위해서 여러 지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서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네. 서약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서약서 내용은 절대로 2월 21일 전에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아하. 네. 예, 제가 그리고 뭐라고 그 가운데 올라가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가운데서 제가 말을 하기를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 날짜는 2월 21일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쪽에 어느 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가 말하고 뭐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o. 김민선 씨는 타 단체 무슨 체육회? 대한체육회 무슨 그런 행사에 가서 본인이 다른 단체의 모임의 그 행사에서 자신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건 공약을 발표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이게 네. 향응을 제공했거나 그럴 때는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거법에 네. 그렇게 그러면 돼 있기 때문에 김민선 씨는 선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 불법 선거가 어느 조항이 해당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네. 마침 그렇다면 그 네. 마거렛 찬 판사가 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에서 네. 그 히어링 오럴 아규먼트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전 선거라는 것이 네. 데피니션이 무엇이냐? 사전 선거라는 것은 본인의 political view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폴리시를 발표하는 게 사전 선거 운동인데 그런 걸 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김민선 씨는 맹가노가 우선 엔도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political 포인트가 들어갔고 공약을 했어요. 그 우리가 비디오를 누군지 하여튼 비디오를 찍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분이 내가 회장이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폴리시를 거기다가
말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분명히 사전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말하는 disqualification의 core issue 그것이 여기에 된 거죠. 이분은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가 말했지만은 김민선 씨는 2번 네.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우리 회칙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회칙개정위원회의 의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회칙을 우리가 써서 여기에 맞게 선거관리인을 임명하고 역대 회장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 이번에만 처음 회장이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네네.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김민선 씨가 정해놓은 회칙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장들을 임명하고 디렉터를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김민선 씨의 변호사는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연대 순으로 그냥 쭉 자기 일처럼 테스티파이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의 변호사는 그것은 hearsay다. hearsay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하고 황보 선생님하고 싸워요. 네. 근데 내가 법정에 갔는데 뭐라는 거 하니 네 판사님 저 조수석 조성환 씨가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hearsay. 그거는 네. 지나가는 나그네가 떠들어대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이 에비던스에 들어있다. 이거를 참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분명하지 않은 에비던스가 근거도 안 되는 그런 hearsay. 본인의 affidavit, 김민선 씨의 affidavit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disqualification 하나가 이슈고 또 하나는 선거 무효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선거 무효를 법적으로 하려면은 그 선거 자체가 그 법정 용어가 arbitrary and capricious. 그 얘기는 독단적이고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제멋대로 했으면은 그것은 선거 무효가 되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은 15번의 미팅을 갖고 디스퀄리파이 하는데 김민선 씨를 탈락시키는데 15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그냥 한 번 만나서 헤이 우리 탈락시키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 거기에 정당한 정식은 아주 신중한 그런 절차를 받아서 디스퀄리파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내용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hearsay 그리고 그들의 evidence는 distorted라고 우리가 그래요. distortion 찌그러지게 삐뚤어지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일단은 양측 변호사가 일단은 우리 존 라비 변호사가 있고 서호진 변호사 외에 또 한 명이 계셨는데 그거는 민승기 회장 측 변호사님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우리 뭐 골드라는 분과 송태일이라는 변호사분은 네. 그러니까 우리 김민선 씨 측 변호사고 그렇죠. 네. 그런데 김민선 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이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5번을 만나서 심사숙고를 탈락을 시켰는데 그것을 아니라 그러고 독단적으로 행했다. 마음대로 제멋대로 변덕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선거 공약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소에 가서 판사가 나한테 너 왜 어느 사람을 때렸느냐 그러면 내가 대답이 판사님 나 때려도 괜찮아요. 보니까 어저께 저 집에서 어느 남자가 저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 식으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2013년에 민승기 회장님이 무슨 선거 운동을 했다. 그런 여기에 관계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은 분명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는데 자기는 탈락이 됐고 민승기 회장님 쪽은
경고만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그 강은주 차석 부회장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캠페인 지지자들이 지지자 모여서 저는 지지한다고 나가서 연설했어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모여서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캠페인 조직을 짰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었는데 네. 그 사진을 마치 사전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었다. 네, 그걸 배당간에 그리고 고소를 할 때는 그 모든 그 다큐멘트 에비던스는 미리미리 제출을 하고 그 반대편의 변호사가 이렇게 히어링 전에 다 봐야 되는 건데 어저께 그 일전에 그 히어링 데이 가가지고 말로 서호진 변호사는 conflict of interest로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미룬 것처럼 어저께는 또 뭘 또 가지고 나오느냐 쓸데없는 2013년 거를 가지고 나와서 판사가 그거는 여기는 관계되지 않은 거니까 탈락 네. 탈락이라 그러나 보지 않겠다. 그것도 좀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를적이면 그런 거는 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법적으로 정말 그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면은 하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공판 우리 조성환 수석부회장님.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그 추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선거법 관련돼서 저는 그 선거법을 이제 선관위가 개정을 할 때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죠. 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개정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지켜봤고, 그다음에 그 사전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거 그 운영 규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는 회칙이 바뀌었는데 운영 규정은 옛날 거니까 바뀐 회칙에 이제 조항을 맞추다 보니 다 어쩔 수 없는 개정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가는 과정에서 그 운영 규정이 그러니까 선거를 운영하는 운영 규정이 잘 돼 있냐 못 돼 있냐 내지는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전 때 해갖고 그 전에 4대에 사용했던 그 규정을 운영 규정을 그 저희가 프린트해서 비교를 했어요. 현 시점에 맞는가를 또 비교해봐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상할 정도로 그 사전 선거 운동 부분만 그 전 3대에 걸쳐서 써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요? 그게 그 김민선 씨가 선관위 위원장을 하셨을 때, 네네. 그러니까 그때니까 2012년 13년 그러면은 김민선 씨 측에서 선관위원장을 할 때 김민선 씨가 바꿔놓은 개정이군요. 바꿨죠. 네, 바꿨죠. 근데 바꾼 개정을 보니까 불분명한 거예요. 정확하게 선거 운동 기간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분명히 그래서 왜 그걸 또 들춰보게 됐냐면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니까 그 전 때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 그 전전 때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다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비교를 했더니 잘 짜여져 있는데 그때만 그렇게 변칙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고 이사회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저희가 어떤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전 선거를 하면 안 되고 캠페인 날짜는 이때부터니까 선거 캠페인은 이때부터 시작하십시오라는 거를 충분히 그럼 김민선 씨 측도 숙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법에 관련해 있어서는 선거 운동하는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전 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명료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승기 회장님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대본부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직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 선대본부에 이제 참여하면서 간사 역할을 했는데 지금 김민선 씨 측에서 얘기하는 저희가 사전 선거 운동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 측에서 저희 어필을 했으니까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분명히 아까 강은주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답변을 했고 지금 저희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경고 받았냐면 선거법에 그 부착물
내지는 아하. 홍보물에 대한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사전 검열을 안 받았어요. 근데 네. 그거는 회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열을 안 받고 선관위 검열 안 받고 우리가 사용하면 경고 조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3회까지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관위로부터. 성관위로부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희가 선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 선거를 도와주실 분들을 모아놓고 선거를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계획을 짠 그렇죠. 모임을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공판 어떤 결과가 우리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20일 날 이 회기에 저지먼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변호사님들은 알고 계셨던 공판이었나 이번 공판은?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1월 20일 날이면 판결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저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최현경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가지의 판결이 가능해요. 이건 물론 저는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이 아주 만만 넘쳐 흐릅니다. 네. 그런데 마거렛 첸 판사의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그런데 판결이 어떤 나올지는. 것이 가능하냐? 네 가지가 가능한데 첫째는 그 소송에 대한 기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판사가 선고를 다시 하라. 그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김민선을 회장으로 인정한다. 네.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판결을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누구도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 이제 기각이 안 된다든지 재선거를 하라든지 뭐 김민선 씨가 회장이라고 판결이 난다면은 받아들이실 건지요? 우리 강원주 차석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18번입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고 단체 규칙이 있고 또 한인사회 수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 대표 단체인 뉴욕 한인회가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케이스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간다 하면은 판결이 항소를 바로 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김민선 씨 측처럼 뭐든지 억측 또는 소문 뭐 네.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거에 증거와 그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마거렛 첸 판사께서 네. 모든 증거 자료를 충분히 다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을 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김민선 씨가 회장이다 또는 재선거를 하자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다는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또 어떤 우선 경우에 있을까요? 재선거를 하라는 거는요. 네. 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죠. 네, 선관위는 한국의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선관위가 있고, 그렇죠. 네, 단체들도 선관위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은 승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인사회 한인회장 선거의 선관위의 결정을 이미 선관위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2번의 기각이 있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거렛 첸 판사께서 선관위의 그 결정을 뒤엎고 재선거를 하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참 묘했던 거는 그동안 마거렛 첸 판사가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항소를 하면은 항소에서는 정반대로 참 바뀐다는 게 참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항소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뉴욕 한인회의 그동안의 역대 회장들이 만들어놨던 선거 법칙과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선관위의 선거 준비 과정에 모든 그 어르신들이 준비했던 그거를 모두 다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밖에 없다. 현직 회장으로서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게 아니라 마가렛 첸 판사가 지난번에는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서호진 변호사를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김민선 쪽의 변호사였다 해가지고 변호인 단에서 이제 일단 탈락을 시켰었죠. 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마치 라이센스가 박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항소를 했고 정당하니까요. 네. 항소를 해서 5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그 마가렛 첸 판사의 판결을 뒤집었죠. 네. 네.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판결이 저희 측에 유리한 쪽으로 나지 않을 경우는 네, 100% 항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사가 올바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계신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항소 이야기는 소송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이거는 또 이제 앞으로 추후에 또 어쨌든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후에 결정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 뉴욕 이제 한인 회관에 관련된 문제 또 안 짚을 수 없죠. 지난 우리 토요일자 각 언론사들 또 신문 보면은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그다음에 이에스터 이사장 그리고 개혁 추진 위원님들이 모두 다 언론사를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접하셨겠지만은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하여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조성환 수석 부회장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소송과 같은 이제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면 이건 진짜 한인 사회의 정말 축제감입니다. 예. 저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뉴욕 한인회관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또 근 30년간 전직 회장님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뉴욕 한인회관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것도 우리의 큰 힘 안 들이고 그렇죠. 또 동포들한테 손 안 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민 회장님과 그다음에 이에스 이사장님 다 같이 언론사를 방문하면서 이 정말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뭐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던 많은 한인분들, 한인 동포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뉴욕 한인회가 놓여 있는 실정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회관 건물이 뉴욕 한인회관 건물이 예, 놓여 있는 실정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어려운 실정이 돼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로 자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막연히 투자를 받아서 뭐 한다 매각도 처음에 생각해봤고 장기 리스도 생각해봤지만 답이 아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투자가 다 동의하고 또 추종하는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매각을 하려고 했고 장기 리스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매각을 할 생각이 있으셨었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거죠. 네, 저희가. 그렇죠.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네. 예. 매각을 하려다기가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건가? 정말 우리 한인회관이 그만큼의 자산 가치가 되나? 네. 근데 그 아쉽게도 역대 회장님들이 누구도 매각을 끝까지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이 매각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전직 회장단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우리 회장단 우리 전직 우리 고모님들 현재로 지금 고모님들 어르신들께서는 어쨌든 이 건물이 너무나 애착이 많으셔서 이 건물을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현 후배 우리 회장님들이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1 방안인데 지금 손을 안 대자니 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 있고 돈은 더 많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로 돈을 못 내서 어느 누구도 이제 한인회관에 대해서 더욱더 도네이션 상황도 경제 상황이 마땅치 않은데 더욱더 도네이션 하라고는
할 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고 반대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어떤 언론사의 뭐 사설처럼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네. 저는 또 요번에 전직 회장님들께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저는 이런 유사한 기자회견을 33대 때 또 한 번 또 받았죠. 네.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직 회장님들도 그 공청회에서 오셨을 때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셨는데 아하. 그날도 그 어떤 회장님께서 반대를 위한 게 아니다. 뭐 투명하게 해라라는 쪽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걱정과 우려 그렇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민승기 회장 현 회장이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좀 투자를 받아 좋은 전망을 비전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하셨으면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예. 그 말씀을 안 듣고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뭐 민 회장님께서 부랴부랴 금요일날 언론사 방문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이 과정에서 특별히 요번에 그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옆 건물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새로운 디벨로핑이 가능하다는 그 전문가적인 소견을 받았고요. 네. 저희가 두 건물이 같이 합자를 하게 된다면 MHP라는 그러니까 현재 뉴욕에서 부동산 건설업계, 부동산 투자 건설업계에서 18위에 네. 하고 있고 그런 회사가 투자를 해주겠다니. 네, 그 회사에서 투자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투자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뭐 혹시라도 또 우려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갖고 있는 거. 옆 건물이 갖고 있는 소유는 옆 건물이 갖고 있는 소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온 수익 창출을 수익 바랄 수 창출을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뭐 저쪽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갖는 건물 갖는 포지션이 뭐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헐값에 매각이 다름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네. 우리는 우리 6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프로퍼티에 대한 소유권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아직도 제가 이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뭐 픽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옆 건물은 제가 이미 그쪽 옆 건물 사장님이 보여줘서 이미 도면이 나와 있고 옆 건물은 옆 따르게 건물이 개발을 하려고 17층짜리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나이스한 렌더링도 제가 이제 직접 네. 봤는데 그 시리에 늘 서류가 다 완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이 복잡하다 느끼면 그냥 우리와 합작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파일링만 해버리면 이제 그렇죠. 그마저도 사실은 또 날아가게 그야말로 되는 그마저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자 어쨌든 오늘도 IMD 관련해서 그 로프트 보드에 조성한석 다녀오셨는데 그 얘기는 그럼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 이재철 부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 게요. 자 우리 투자회사 유치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또 현재 투자회사 갖고 계시니까 아니 부동산을 갖고 계시니까 자, 이 개발 투자라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례 그다음에 또 한인회관에 관련된 건 사례 이 좀 두 가지 차이를 둬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번 이사회를 통해서 네. 조인벤처 공동투자 개발 회사를 설립을 네. 지금 타진 중이다 이렇게 그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그게 통과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이게 좀 낯설은 이름 조인벤처라는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낯설게 이렇게 들리실지도 모르시겠는데 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하인회 같은 경우에는 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150일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속 건물이었던 그 건물도 예, 그분이 랜로드로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어떤 조인벤처는 그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때 저희가 뭐 노하우도 없고 이렇게 펀딩도 없고 하니까 다른 회사를 같이 이렇게 합자를 해가지고 어떤 새 회사가 같이 이제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 분들이 저희 이 방송이나 뭐 이렇게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들어주셨던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좀 컨퓨즈를 하시고 계신 게 그때 우리 공동 투자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다. 근데 설립을 한다는데 거기에 설립한다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나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설립을 하고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니까 뭐 보드 멤버든 어떤 이게 어그리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 어그리멘 자체는 지금 방송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프라핏이겠지만 이렇게 잠재적인 프라핏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겠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 아주 정말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인을 한다고 뭐 이렇게 컴퍼니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사인을 한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다음 어그리멘 그러니까 어그리멘이라고 하면 그 새 회사가 조인벤처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으로 어떤 조건 어그리멘은 그대로 말을 하면 거기에 컨트랙이거든요. 회사끼리 한 회사 안에서 컨트랙이기 때문에 그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저쪽은 회사일지 모르겠으나 네. 한인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한인회 조직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유리한 건 우리고 저쪽에서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에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뿐이지 2차적으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세로이들이 많고 리뷰도 그쪽에서 그렇죠. 네. 그 회사 그 디벨롭먼트 회사가 저희한테 프로포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경험이 많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디벨롭먼트 컴퍼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어떤 자료들을 많이 오픈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한인 사회가 조금 더 단결돼서 네.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우리 건물을 회생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저도 디테일하게 모르고 여기 있는 아무도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저희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계획이 참 너무 좋은 신의 한 수다. 예, 그리고 아까 조성환 수석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여러 동포분이나 한인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인회관 자체로 그 테넌트들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매각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매각할 때도 문제고 어떤 다른 이렇게 개발에 있어 굉장히 한인회관 그 자체로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개발 투자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 컴퍼니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 관계된 거는 아닌데 민승기 회장님 50만 얼마 전에 신문상으로 제가 받고 이렇게 봤지만 그 전직 회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민승기 회장이 팔려는 목적이었고 50만 불을 뒷돈을 받아서 착복을 하려는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법원에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잔라비 변호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좀 이게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번 이상 그분이 변론을 하면서 쓰셨는데 하나는 에비던스고 하나는 에피더빗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피더빗. 증빙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까 존라비 변호사가 어쨌든 김민선 씨 쪽에서 주장하는 거에서 반론 제기를 하는 게 증빙 자료가 없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그만 나오면은 그 민승기 회장 측 변호인은 저게 뭐냐 저거는 에피데비도 없다. 증빙 자료 없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말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hearsay라고 했던 그런 말인 지금도 거고요. 이 상황이 한인회 공동투자 개발권도 똑같습니다. 리베이트권이고 뭐든 다 좋지만 증빙 자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그 회장님께서는 자기는 그 서류를 봤다. 가져오셔야죠. 보여주셔야죠. 하지만 아직 보여줄 단계가 아니다. 아니 보여주셔야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런 걸 보여주셔야 정말 그분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시는 분이고 한인회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한인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as is로 저희 건물을 테넌트 뭐 바잉아웃이나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없이 as is로 디벨롭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조수정님이나 여기 부회장님들께서도 계속 이게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투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여기 동포분들이나 뭐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저희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네 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네 분이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본업도 이제 미뤄가면서 이렇게 특히 최영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짜리 변호사이신지 저희들이 뻔히 아는데 미뤄가면서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뭐 차기의 한인 회장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철 그러니까 그 우리 개혁추진위원회 한인회 추진위원회는 한인의 건물을 전직 회장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네. 방송에서 분명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민승기 회장님이 음. 힘든 거 보니까 한인 회장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전직 회장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한인 회장 한다는 일 참 쉽지만은 않죠. 근데 무진장 힘들어요. 네. 그 엉터리 같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완전 한인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50만 불 리베이트 설에 관해서 예, 보니까 변종덕 전 회장께서 얘기를 하셨네요. 네. 뭐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 50만 달러의 돈이 리베이트로 오갔다는 말이 한인사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들어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갖고 들고 나온 서류가 뭐냐면 Colliers International이라는 그 부동산 네.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 장기 리스 프로포절 페이퍼를 이제 전직 회장들에게 줬는데 이게 민승기 회장님한테서 받은 서류가 아니고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이거를 변종덕 회장께서 같이 라디오 방송 나가신 H 모라는 한인사회 저희 방송사는 회장님, 아닙니다. 네, 네. 그분한테 전달을 하셔서 그분이 아니라고 반박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니까 이 프로포절 이 페이퍼는 바인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 서류를 주셨습니다. 물론 변종덕 회장님은 이민자 세대고 영어가 아주 유창하지 않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류 뒷면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proposal shall not be binding upon the parties until satisfactory leasehold document have been negotiated and mutually execut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그 말은 뭐냐면 상호 간의 서류 흥정을 해갖고 계약하기 전에는 이거는 바인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all not be bind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포절을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장기 리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건가요? 네, 네. 최영김 변호사님. 그래서 민승기 회장님께서 이번에 언론사를 방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0만 불 착복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날로 내가 사퇴를 하겠다. 아하, 네. 그러나 증거를 대지 못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다. 그 말 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요 이 신문을 읽고 알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옆 건물주가 건물을 살 때 그 얘기는 그 한인회관 옆에 미스터 안이라는 분이 네. 그 이런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다 이 저기 공공 인포메이션이라 네. 텍세이션 디파트먼트에 나오는데 8월 7일에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옆 건물주가 그 건물을 8월 7일에 살 때 계약 조건이 뉴욕 한인회관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었고
이 계약서가 오가는 과정에 50만 달러의 돈이 리베이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요. 옆에 사람이 8월 7일에 클로징을 했으면 계약은 아마 5월이나 6월 달에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는 한창 우리가 그 진상 규명해라 그거를 할 때인데요. 네. 그 사람의 계약 조건이 뉴욕 한인회관을 공동 구매하는 거는데 뉴욕 회관이 우리가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 수도 없는 거를 제가 이 뉴욕 회관은 팔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에도 가야 되고 수프림 코트 가야 되고 갈 데가 많다. 그거를 하면서 떠들어다니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직 네. 회장님들이 그 지금 현 민승기 회장이 네. 이렇게 착복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그걸 했다는 주장하에 나온 그 기사군요.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네. 계약서가 오갔다는데 그러면 옆에 안 사장이라는 분이 이거를 살 때 어떻게 한인회관 거를 산다는 계약서를 누구랑 했다는 말입니까? 하하, 네. 그리고 리베이트라는 돈은 이제 일종의 뭐 킥백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샀어야 킥백으로 리베이트로 50만 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만일 민승기 회장님이 이런 계약서를 쓸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한인회관은 그 디드에 네. 집문서에 한인회관이라고 써있지 민승기라는 말 써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 회장님이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우리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런 걸 했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일이 밀렸고 너무너무 심신이 피곤해. 일이 밀렸고 이렇게 네. 공부해야 되고 네. 리서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법적으로도 어쨌든 네, 네. 민승기 회장 개인 이름으로는 건물을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네. 항상 그랬듯이 왜 전직 회장님들은 존경하는 분들은 언론을 왜 이렇게 어지러 놓습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러시다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영경 변호사께서 민승기 회장을 사임시키시면 물론입니다. 되죠. 네. 사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그 IMD 오늘 로프트 보드에 우리 조성환 수석이 다녀오셨어요. 자 일단은 IMD 관련해서 이 로프트 보드라는 건 뭡니까? 예, 로프트 보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로프트 보드라는 그 구성되어 있는 빌딩 디파트먼트의 한 부서인데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만 타주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 보드가 없는 지역도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뉴욕주는 건물이 굉장히 이렇게 노후돼 있으면서 워낙에 이제 주거 환경이 적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인구 밀도 때문에 살 수 있게 해주는 허가를 주면서 그렇게 준 건물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 부처가 로프트 보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뉴욕 한인회 같은 경우는 IMD라는 그 5층에 있는 IMD 두 군데가 이제 로프트 보드의 관장을 받고 네. 거기는 이제 사실 정상적으로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로프트 보드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매년 뭐 어디 빌딩국이면 빌딩국 어디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저희가 매년 보고도 내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100불이었는데 이제 한 유닛당 500불씩 이제 돈을 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한테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돈을 내요. 그래서 1,000불 정도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 살라고 한인회관 건물에 한인회관이 네. 우리 돈입니다. 예, 우리 예. 동포들의 돈이에요. 동포들의 예, 예. 자산이고 우리가 동포들이 오히려 그 5층에 사는 사람들 돈을 내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예, 예.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그렇게 로프트 보드에 관계되어 있는 빌딩은 건물이 어떤 그 용도 변경 내지는 뭐 공사라든지 뭐 무슨 보수 공사든지 뭐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로프트 보드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예. 자기 집안에 뭐 콘도미니엄에 뭐 집 방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도 빌딩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빌딩국의 그 허가뿐만 아니라 로프트 보드의 허가도 받아야 돼요. 아하. 근데 지금 1층에 이제 세탁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 지난 그 네. 한창현 회장님 때 들어와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직 인허가를 못 받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키텍이 이제 받는 과정에서 로프트보드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로프트보드를 갖다가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된통 혼나고 온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로프트보드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 로프트보드의 IND로 그냥 방치된 채 뉴욕 한인에서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키텍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현재 건물주가 오너 랜드로드가 누구냐? 랜드로드하고 그다음에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그쪽 관련된 변호사를 데려와라. 그렇게 그렇지 했습니다. 않을 경우엔 이제 일단 그렇지 않으면 좀 뭐 아주 심각해집니다 하니까 저희가 뭐 안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로프트보드에 잘 그 전문화된 변호사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그 변호사하고 같이 오늘 갔다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갔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로프트 관계 그런 그 할 때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하고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로프트보드 장이 나왔어요. 아하, 심각한데요.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현재 그 한인회관 이 건물에 대해서 로프트보드 관련된 게 계속 그 오랜 기간 제대로 프로세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뭐 벌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최대한 맥시마이즈해서 주겠다. 벌금을 예. 화가 난 거군요. 자기가 권한으로 줄 수 있는 한 맥시마이즈해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액션을 취하거나 안 할 경우엔. 그래서 변호사가 저희 쪽 변호사가 이제 컴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자초지정도 좀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차후 프로세싱을 만들고 IMD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서 결국 이게 렌트 스테빌라이즈로 바뀌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IMD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공짜로 살고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보고는 했습니다. 네. 보고는 했는데 프로세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이 항상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떻게 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매년 좀 틀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관리대로 네.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왜 지금 이게 스탑돼 있냐면은 일단은 한창현 회장님 때 당시에 네. 현재 IMD 테넌트에 있는 5층의 한 테넌트들과 굉장히 안 좋은 분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한창현 회장님은 네. 굉장히 이분들을 한마디로 좀 쫓아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예. 굉장히 강하죠. 근데 건물을 정말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었죠.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있는 건데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일절의 협조가 없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문제는 플러밍이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IMD에 위치하고 되어 있는 5층의 두 유닛은 플러밍이 주거 용도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플러밍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돈이 들여서 그 플러밍을 또 다 고쳐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비용 부분에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은 문제는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그 IMD에 묶여 있는 5층의 테넌트가요. 예. 자기네 뭐 어떤 이유 하나를 가져가서 IMD에 직접 보고를 하거나 이러면은 한일회관 건물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한창현 회장 이후 그 달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 테넌트 이름인데 그쪽하고 굉장히 이제 유대를 가졌고 또 그래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결과적으로 플러밍 부분을 또 고쳐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렌트 한국 스테빌라이즈로 동포들의 돈으로. 네.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니 각종 이제 그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이제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키텍이 또 다 손을 대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32년 전에 이 건물을 왜 사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뭐 옛날에 왜 건물을 샀는지 더 이상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뭐 후배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전직 회장님들은 이 건물을 그냥 아무도 손 안 대고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차기 한인 회장이 될 것이며 이 부담을 왜 한인 동포들은 이 건물을 왜 우리의 그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바쁘시게 하셨던 우리 김석주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벌써 김석주 회장님도 신문에 정확히 저희는 신문 자료를 보기 합니다.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 건물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IMD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본 것은 2월 달 리포트에 뭔가 체인지된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서 단언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월 달 리포트에 어떠한 변화가 없을 시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금을 내릴 건데 그거는 monthly가 아니라 데일리. 예, 데일리로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얘기로는 그럴 경우에는 미니멈 5,000불 이상의 Everyday. 그렇죠. 예, 데일리 베이스로 페널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게 왜 그렇냐면요. 우리 한인님이 너무너무 이제 동포 사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연임이 되시거나 뭐 계속해서 이게 일의 진행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한인 회장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추진을 처음엔 너무 많이 하시다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인 동포사회 전반적인 거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 건물이 계속 연속성이 없이 내버려 두게 되고 아니면은 그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기 회장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 권장만 해줬었어도 이런 일이 이렇게 없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 한인회 개혁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만큼 한인회관 건물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비전은 어떤 게 있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 한인 동포들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한인 동포들이 뭐 현명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말 그대로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불에 불씨를 살려서 외국 그 커다란 컴퍼니에 투자를 받자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등한시하면서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한인회관 건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있으시면은 네, 조성환 수석님. 예, 제가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이 한인회관을 개혁하고자 하는 첫 단추, 그러니까 첫 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발의 시작이 이사회를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사회를 한 것이고요. 네. 그때부터 한인사회에 정말 조목조목 뭐 필요하다면 기자회견 아니면 뭐 언론사 또 필요하다면 방문 네. 또 광고 뭐 어떠한 방법을 써서 한인사회에 홍보할 거고 그렇죠. 필요한 뭐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서류상으로 어떠한 계약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50만 불씩 돈을 미리 주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리베이트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뭔가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시작하는데 회장님이 벌써 50만 불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좀 암담한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 정말 MHP라는 회사가 뉴욕 한인회에 어떤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MHP는 미국 그 뉴욕에서 18위에 달하는 굉장히 네. 관력 있는 회사잖아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만 40여 채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한인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물꼬를 튼 거죠. 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서 제가 어느 기자분한테도 그랬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성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되
만에 하나 저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뭔가 하이드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질책해도 늦지 않지 않냐. 지금은 예. 이 정말 죽어가는 한인회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못하는 질타도 해주시고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들을 수 있죠? 예. 지금 저희가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뉴욕 한인회 그 전화번호 212-255-6969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office@nykorean.org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성실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12-255-696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뉴욕 한인회 문 닫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